안녕하십니까. 교실에서 바로 쓰는 AI 기반 학급 경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전체육중학교 정보교사 박정미입니다. AI 학생 학부모 상담 도우미 만들기 시간에는 노트북 LM으로 학생 학부모 상담본 만들기, 챗 GPT로 학부모 문자 답장 챗봇 만들기, 그리고 바이브 코딩으로 상담 예약 사이트 제작하기까지 세 가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상담 준비 어디서부터 막히시나요? 학부모님이 늦은 밤 보내신 문자에 어떻게 답장할지 고민한 적, 아니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나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 얘기하기 막막했던 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상담이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화 자체보다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정보는 여기에, 상담 기록은 저기에, 또 학부모의 메시지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정리해야 되니까요. 오늘은 AI로 이 자료를 정리하고 답장 초안을 만들고 예약 흐름까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AI가 선생님의 상담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상담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학생, 학부모 상담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구조화하기. 두 번째로, AI를 활용한 학부모 문자 답장 초안 만들기. 세 번째로, 간단한 상담 예약 사이트를 만들기입니다. 먼저 노트북 LM으로 상담봇 만들기입니다. 노트북 LM은 일반 챗봇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내가 넣은 자료 안에서만 답한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기숙사의 규칙, 그리고 학생부에서 주는 상벌점 제도 같은 것을 미리미리 노트북 LM에 소스로 넣어 놓습니다. 개인정보가 과도한 내용은 당연히 익명화하거나 줄여야 할 거고요. 학교 규칙,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학교 규칙 정도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LM에 상담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넣고 나서 공유를 하면 그 노트북 LM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교 규칙,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등에 관한 상담을 완료할 수 있는 상담봇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챗 GPT로 학부모 문자 답장 챗봇 만들기입니다. 학부모님의 문의 내용, 학생 상황, 반드시 전달해야 할 사실, 그리고 원하는 말투, 이런 네 가지를 넣고 요청 사항에서도 공손하고 짧게, 방어적이지 않게, 해결 방향이 보이게 이런 조건을 붙인 다음에 챗봇을 만들어서 그 학부모님의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의 답장을 보내라 라는 예시를 제공해주는 챗 GPT 문자 답장 챗봇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상담 예약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지식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내용만 잘 적어주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이브 코딩인데요. 그래서 원하는 것만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도록 학부모님이 복잡하지 않은 UI를 쓰도록, 그리고 예약 완료 후 안내 문구 정도가 뜨도록 만들면 되겠죠. 오늘 실습할 때 이것만은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다루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입력해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이름,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는 AI에게 입력하지 않습니다. AI 답변은 교사가 최종 검토해야 합니다. 또 상담 기록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유 링크 설정, 파일 권한, 저장 위치를 꼭 한 번씩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상담자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AI는 정리를 하고 초안을 쓰는 예약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LM으로 학생, 학부모 상담봇을 만들기 위해 제미나이 노트북에 접속을 했습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제미나이 노트북을 사용해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새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미나이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입력한 것으로 대답을 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에 소스를 추가를 해봅니다. 첫 번째 소스는 저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이 노트북 LM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부모님들께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 주소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홈페이지의 내용과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네요. 자, 다음 소스로는 우리 학교 규정들, 정보공시에 올라와 있는 규정들이거든요. 정보공시에 올라와 있는 대전체육고등학교 확칙, 체육중학교 확칙, 그리고 뭐 중학교 진급 졸업 규정, 고등학교 졸업 규정, 중학교 전편 입학 규정, 고등학교 전편 입학 규정,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규정, 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에서 벌점을 받으면 퇴사하나요?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 LM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찾아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대전체육중고등학교 기숙사 규정에 따르면 벌점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시퇴사, 영구퇴사 조치가 된다고 하면서 벌점 누계 기준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이때 1, 2는 뭐냐면 이 애가 자기가 혼자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이 소스를 기반으로 대답을 했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는 겁니다. 학생생활 규정에서 이렇게 이 내용에서 찾아냈다라고 출처를 밝혀주네요. 그럼 뭐 다른 질문도 또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로 편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학교에 규칙을 넣은 다음에 배포를 하면 학교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 했거나 하나하나 규칙을 찾아봐야 됐을 그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전편 입학 조건도 아주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럼 단순하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학사 일정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포하기 전에 그냥 단순히 학사 일정 같은 것도 안내를 잘 해주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많고 내용이 많아서 겨울방학을 찾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겨울방학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 찾으면 금방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니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께 배포하기 전에 여러 대화를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대화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면 이제 학교 학사 일정 같은 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겨울방학 일정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역시 출처는 금방 올린 학사 일정에서 찾았네요.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께 책봇이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전달하는 방법은 책봇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을 때 제목을 바꿔주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 버튼 눌러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요 내용에 관해서 여기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챗봇이 뜹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공유된 주소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챗 GPT로 학부모님이 문자를 보냈을 때 답장을 할 수 있는 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는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서 앞으로 들어오는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달라라고 지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 점을 눌러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면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이 지침 이 부분에서 챗 GPT가 응답하는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얘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너는 학교 교사를 돕는 학부모 문자 답장 도우미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죠.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문자와 학생 상황을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보낸 초안 그리고 답장을 쓸 때 원칙까지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학부모님 이렇게 학부모 걱정이나 의견을 존중해주고 공손하고 따뜻하고 단호한 말투 그리고 변명하거나 방어적인 느낌을 피하라고 하고 챗 GPT가 할루시네이션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제공한 사실만을 답장해야 된다고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길이까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내용까지도 써주고 그리고 자,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도 넣어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저장을 해놓고
예시로 부모님한테 문자가 왔다고 가정하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가정을 하고 답장을 뭐라고 해야 할지 네, 걱정 많으셨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쓰도록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물론 여기서 이어서 대답을 해도 되지만 프로젝트에서 새 채팅에 또 들어가면 똑같이 답장을 해줍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들렸다 학교에 등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답장을 해달라고 초안을 써주네요. 네, 아주 잘 써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챗 GPT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해 선생님들이 학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문자를 쓰거나 음, 답장에 고민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 마지막 바이브 코딩으로 상담 예약 사이트 제작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AI는 굉장히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아까 노트북 LM을 활용하느라 구글 로그인을 해보았기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로 바이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칸바스 기능을 켜고 코딩에 도움을 받으며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바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써서 얘한테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요즘에 이런 내용을 제미나이한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나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뭐뭐다. 이런 기능을 써야 하는데 너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네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 프롬프트를 작성해 줄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 프롬프트를 받아서 입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 이런 식으로 바이브 코딩으로 상담 예약 사이트를 만들 거야.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학생 학번 이름 부모님 연락처를 남기는 칸이 필요하고 대면인지 전화인지 그리고 날짜 달력이 떠서 날짜와 시간대를 체크하는데 한 학부모가 체크를 하고 나면 다른 부모는 동시간대 체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 시간표에 따라서 상담 가능 시간까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로그인하는 칸과 교사가 로그인하는 칸을 나눠서 학부모가 상담 신청하는 건 다른 학부모가 안 보이게 해주고 교사 입장에서는 인증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누가 언제 상담을 신청했는지 다 나오도록 해달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아까 재미나이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나이가 작성해 준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캔버스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보내보겠습니다. 네. 예약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학부모님 입장에서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한번 동일한 시간대에 대면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요걸 하면 이렇게 아까 다른 학부모님이 예약해 놓은 시간에는 예약 마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예약을 해보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봤더니 이제 선생님 입장에 들어가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기본값이 0000인 걸 알려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상담을 신청을 했을 때, 어, 여기 웹사이트가 모든 내용을 저장해 놓으면 좋겠지만,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건 추가적인 안대인데, 이제 HTML 코드와 CSS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 코드를 붙여 넣으면 바로 부모님들이 작성한 내용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어서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재미나이가 대부분 연동 방법까지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연동 방법에 따라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 일단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먼저 확인하고 선생님 비밀번호도 삭제해 주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 신청한 내용도 여기서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접붙장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연동도 되도록 하지만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접속했을 때 예약 신청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들어가니 내 학생 상담 있고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예약 현황도 날짜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역시 이 웹사이트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연동될 수 있게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드는 동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켜보겠습니다. 빈 스프레드시트를 켜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앱스 스크립트를 켜서 이 앱스 스크립트에 펑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요
언어 부분에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복사해 줍니다. 어떨 때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여기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붙여넣기 해주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HTML이라는 웹 주소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인덱스로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공지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또 실행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권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 온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 권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다 풀어주면 됩니다. 실행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제가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포를 따로 하는 작업입니다. 구글 시트에 저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바로 제미나이에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 시트에 저장될 수 있는 웹앱을 복사해서 이렇게 다른 사이트에 넣어보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학부모님, 학생, 전화번호, 그리고 날짜를 선택해서 주말은 예약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예약 신청을 하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하고 구글 시트에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로 바이브 코딩을 많이 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 그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글 시트에 바로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만든 이 웹사이트가 마음에 든다 하면 바로 여기서 공유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공유를 누르면 바로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링크를 붙여넣기를 하면 지금 만들었던 웹사이트가 바로 부모님들께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런 구글 시트로 저장해서 배포하는 방식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고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편한 웹사이트에서 바이브 코딩을 한 뒤 이렇게 학부모 상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노트북 LM을 활용한 상담봇,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받았을 때 챗GPT를 활용해서 문자 답장 초안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제미나이 칸바스 기능을 활용해 상담 예약 사이트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